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해 가득 찬다는 의미를 지닌 8번째 절기, 소만이 지났습니다. 이 소만 무렵에는 여름이 한층 더 다가왔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자외선이죠. 자외선 차단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외선 차단제에 표기된 SPF, 즉 자외선 차단 지수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수고요.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지수로 흔히 PA는 숫자가 아닌 플러스로 표기해 개수가 많을수록 강력한 차단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지수가 무조건 높아야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SPF 15 정도가 적당하지만 야외 활동을 할 때는 SPF 30 이상의 제품을 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신의 피부 상태에 알맞는 자외선 차단제 선택하셔서 보다 건강한 여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5월 넷째 주 채널 경남 종합 소식 잠시 후 뵙겠습니다. 태고의 신비가 감도는 거창의 산들입니다. 외부로부터 한 방울의 물도 유입되지 않는 청정 1급수의 발원지 거창. 맛과 향 모두 최고를 자랑하는 거창 사과입니다. 공동 브랜드를 통해 제품의 품질 관리는 물론 농부의 정성과 창조적인 생각으로 키워낸 거창한 사과. 우리 가족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 이제부터 거창한 사과입니다. 농협 안심 벌꿀. 소매부터 보관, 유통까지 농협의 이름으로. 농협의 대표 브랜드 안심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농협이 책임집니다. 농협 안심 벌꿀. 한우 하면 다들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죠? 청정 산골 거창 한우 드셔보셨나요? 쑥으로 쑥쑥 키워 맛도 영양도 프리미엄 애우. 이제부터 한우하면 거창 한우 애우입니다. 거창 함양 삼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 3개 군과 상시고용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거함산 농산업인력지원센터가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거함산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찾아 독려하기 위해 5월 20일 거창군을 방문했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거함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시찰하고 농업인력 알선 및 지원을 격려하고자 5월 20일 거창군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이동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2일 대통령께 농번기 농업인력 확보 대책에 대한 상황 보고를 했으며 모범적으로 농산업 인력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이곳을 방문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거함산 3개 군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농협중앙회의 농정지원단과도 역할을 분담해 협업과 상생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추진 현황 보고회에는 신성범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홍기 거창군수와 이성복 군의장, 임창호 함양군수, 허기도 산청군수 등이 참석해 농산업 일자리 알선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으며 이홍기 군수는 이 자리에서 농촌지역 근로자가 계절적 한시적으로 일자리에 종사하다 보니 연중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므로 공공근로사업과 농작업 일자리 사업 등이 인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연중 계속해서 운영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동필 장관은 거함산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방문해 인력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앞으로도 센터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고재면 사과 테마파크에서는 사과 적과 작업을 하며 현장의 어려움 등을 직접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지역행복생활권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으며 이와 같은 거창군의 선도적 경험과 지리적 근접성으로 거창 함양산청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지역생활행복권 선도사업에 응모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3개 군과 상시고용 사회적 협동조합이 함께 운영하는 거함산 농산업인력지원센터가 농작업 알선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게 됐습니다.
고향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참 정겹고 그리운데요. 거창 향후연합회는 5월 16일 고향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5 전국 거창 향후연합회 총회 및 워크숍이 5월 16일 오후 거창군 월성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홍기 거창군수, 신성범 국회의원, 이성복 군의장, 이희구 전국 거창 향후연합회장과 각 지역 향후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국민 의식개혁운동 재창과 묵념, 개회식, 축사, 또 각 지역별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희구 전국 거창 향후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거창 향후연합회를 뒷받침하는 이홍기 군수와 신성범 의원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이홍기 군수도 향후인들 덕분에 거창이 발전하고 있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총무 재무결산 보고와 초청 강사의 강연이 진행됐으며 만찬과 함께 바이올리니스트의 축하 연주로 화합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5월 7일에는 거열산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어 19일에는 학술대회를 통해 더해진 용역의 전문성과 학술적 완성도를 높이며 거열산성 국가사적 승격지정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거열산성 국가사적 승격지정 용역 최종보고회가 5월 19일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장민철 부군수와 전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거열산성에 대한 관심과 국가사적 승격지정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거창 지역은 고대 삼국시대 백제신라 간 영토 확장을 위한 격전의 장소였으며 거열산성은 이후 통일신라가 나당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쌓았던 9개 성 중에서 하나의 성으로 확인돼 국난 극복 승리의 현장으로서 그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이 매우 큰 유적지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또한 거창군이 685년 거열주가 분리돼 완산주와 청주가 설치되기 이전 경남 도청 소재지였음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경남 서부 청사 시대가 열리는 현 시대 상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열산성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되면 가야 문화권 역사문화 탐방 관광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유적의 보존 정비 활용이라는 효과는 물론 거창군 고대사 재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거열산성은 거창의 진산인 건흥산 정상부를 감싸며 조성돼 있는 태묘식 석축산성으로 1974년 경상남도 기념물 제22호로 지정됐으며 1983년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산성의 역사적 의미에 등산로와 약수터, 공원이 잘 가꿔져 있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더해져 역사 문화 환경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서부 경남의 유일한 유적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5월 25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거창군에서는 많은 불교 신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기념 연등 점등식과 제등 행렬이 거행됐습니다. 거창 불교사업연합회는 석가탄신일을 앞둔 5월 18일 로터리 국민문화휴식공간에서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신성범 국회의원, 이성복 군의장, 거창 불교사업연합회 회원과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연등 점등식 및 제등 행렬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일부 행사에서는 풍물패 열린 곳, 각 사찰 불자 노래자랑 등 군민과 함께하는 봉축 음악회가 열렸으며 2부에서는 연합 봉축법요식을 열고 아린 천사운동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봉축법요식에서 이홍기 군수는 이번 봉축 행사가 부처님의 가피가 국민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하고 거창군이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거창 불교사업연합회 일영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가 이 땅에 충만해 모두가 희망하는 상생과 나눔의 사회 구현을 실현하고 거창 국민이 소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길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연합 봉축법요식 후에는 불교사업연합회 신도들의 연등 행렬이 이어졌으며 산회가를 끝으로 이날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남의 소중한 무형문화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듣고 보고 함께 즐기는 제3회 경남 무형문화재 축제가 거창 전통문화전수교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제3회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축제가 5월 20일부터 이틀간 거창 전통문화전수교육관에서 펼쳐졌습니다. 5월 20일 오전 문화예술그룹 온터의 모든북 무대와 거창 민요 등 식전 공연과 함께 개회식을 가졌고
오후 1시부터 도무형문화재 제9호 판소리 수군가로 본격적인 무대를 열었습니다. 이어 세계 줄타기 우승, 한강 줄타기 대회 총연출, 영화 왕의 남자 출연 등의 이력을 가진 줄타기 연희단 권원태 대표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 놀이 줄타기를 선보였습니다. 이외에도 구미농악단의 구미무을농악 등 한국 무형문화재를 한자리에서 향유할 수 있는 축제장이 펼쳐져 관객과 함께 어울림 한마당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제36호인 거창 301쌈 시연장이 마련돼 삼삼기, 물레, 배매기와 배짜기 등의 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튿날인 21일에는 전수관 동아리 티나나의 난타, 민요 동아리 소리새의 경기민요로 두 번째 축제장을 열고 도무형문화재 16호 밀양 버풍 상원 놀이를 통해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웅장한 세 가지 화합의 마당을 펼쳐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어 김해 오광대, 함안 화천농악, 거창 일소리와 거창 삼배 일소리로 옛 조상들의 긍정적인 노동의식을 일깨우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축제는 거창군이 주최하고 향토민속보전협의회가 주관했으며 거창 삼배 일소리, 거창 일소리, 거창 301쌈 보존회가 후원하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거창군의회는 5월 18일 제210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군정 질문, 현장 방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합니다. 거창군의회는 5월 18일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10회 임시회에 들어갔습니다. 이성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거창은 법조타운과 무상급식 논란으로 지역 정서가 예전 같지 않고 어려운 시기라며 공직사회는 국민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된 군정수행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양보하고 협조하는 미덕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결위원장에 김양란 의원, 부위원장에는 최광열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19일부터 20일까지는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했으며 21일에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군정 질문을, 22일에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26일에는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향후 거창 군정에 접목하기 위한 간부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거창군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인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군정에 접목하기 위한 역량 교육을 5월 15일 거창군 간부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란 그동안 삶의 질을 반영하지 않은 양적 팽창 성장에 집중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 통합, 환경 보전, 경제 성장을 함께 고려해 발전하는 것으로 그 속에는 포괄성, 연계성, 형평성, 안전성, 신중성 등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속가능 발전 이해 및 개론, 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민관협치 구현 방안, 지자체 혁신 사례 학습 등에 중점을 두고 시대적 흐름인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군정에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수평적 소통을 통한 국민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앞으로 2회에 걸친 실무자 교육으로 전 공무원의 의식 전환을 도모해 군정의 큰 틀에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도입할 예정이며 군정에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는 의미에서 국민 대상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즉 메르스 환자가 국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국내 첫 감염자인 60대 남성은 최근 바레인에 출장을 다녀온 뒤 고열과 호흡기 통증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이 남성을 간호했던 부인과 같은 병실을 썼던 70대 남성도 추가 확진을 받으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환자 10명 중 4명이 숨질 정도로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메르스 바이러스는 백신과 치료제도 없습니다.
감염 전문가들은 신종플루와 같은 유행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절대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경남 종합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대한민국에는 채널 경남 신문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냉철한 시각과 진단으로 지역 현안을 취재합니다. 깔끔한 신문 디자인으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채널 경남. 신문 속에 지식의 샘물이 샘솟습니다. 채널 경남은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함께 명료하고 균형 잡힌 논평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신문을 뛰어넘어 지성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화, 지역 경제 분야를 정론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 경남.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십시오. 시간이 생명이다. 죽느냐 사느냐,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 10%, 연간 2만 5천여 명 사망.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한순간에 장애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뇌졸중.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뇌졸중 직접 경험해본 사례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이사 문제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김모 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증상을 잠시 동안 겪게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삿짐을 싸는데, 다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서 뇌졸중을 의심하고 급히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혈전 용해술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잘 받아 심각한 후유증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자를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박모 씨는 요즘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후배 이모 씨와 같이 거래처를 향하는 중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간 빠지면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후배 이모 씨는 교통사고 나기 전 발생한 박모 씨의 증상이 뇌졸중으로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지만 박모 씨는 마비가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남은 업무를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던 박모 씨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심해지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후배 이모 씨가 뒤늦게 박모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왔으나 반신골수라는 뇌졸중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대화가 안 되고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잘못 잡고 심한 두통과 오심, 구토의 증상 등이 갑자기 나타날 때는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뇌졸중의 경고를 무시한 죄,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다.